안녕하세요. 달빛딸의 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백제 최후의 날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특히 역사를 배우고 있는 5학년 친구들이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후회를 했던 거는 이걸 진지하게 읽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삼국시대를 가르칠 때 이 책을 읽었으면 우리 반 친구들한테 정말 강력 추천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던 책인데요. 이 책은 제목처럼 백제의 마지막 그 멸망 직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잠깐 배경 소개를 하자면, 백제가 당시 이제 66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660년은 어떤 상황이었냐? 신라는 신라대로 동쪽에서 쳐들어오고, 당나라는 당나라대로 서쪽에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걸 이제 나당 연합군이라고 하죠.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황산벌의 계백, 그 이야기가 요때입니다. 계백 장군이 이제 사망을 하고, 백제는 이제 사비성을 내주고 웅진성으로 옮긴 상황이었어요. 그때 왕이 의자왕입니다. 자, 의자왕은 지금 이제 웅진성으로 대피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든 싸우려고 했던 게 최근의 역사에서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다들 열심히 이제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그 상대편에 항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려지는 인물이 예식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웅진성의 성주였던 예식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나라의 편에 선 거죠. 당나라의 편에 서가지고 의정을 겁박해서 항복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웅진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공산성이죠. 이 성박 마을에 12살 난 남자의 석솔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석솔은 부모님을 잃고 목선이라는 여동생과 살고 있는데, 여동생이 매우 몸이 약해서 거의 이제 누워만 있는 상태. 그래서 석솔은 어떻게든 이 목선이를 위해서 먹을 거를 구하러 다니는 그런 친구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성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먹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먹을 거를 구하다가 어떤 아줌마의 곡식 소매치기 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편밀이라는 어떤 남자한테 붙잡혀가지고 결국 그 성주인 예식의 앞에서 불려나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겪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석솔이는 그 소매치기 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좀 대범하기도 하고 좀 손버릇도 좀 나쁘고 어떻게 보면 좀 불량한 친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로 나오는데요. 그런 석솔이에게는 도해라는 동네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요. 그렇게 석솔이는 도해랑 같이 이렇게 성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성 안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자, 그럼 이렇게 들어갔다가 성 안이 닫히게 됩니다. 그건 바로 어라하가 웅진성에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어라하는 임금을 칭하는 말이에요. 의자왕을 칭하는 말인데, 건갈지라는 말도 여기에 나오는데, 건갈지는 백성들이 임금을 부를 때 백제에서는 건갈지라고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나 높은 신분들이 그 임금을 칭할 때 어라하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요. 선생님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어라가 궁궐에 오면서 이제 웅진성이 이제 딱 문을 닫는 거예요. 석솔은 이제 성을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석솔은 거기에서 우연히 그 성벽 위를 이렇게 걷는 비화공주를 보게 되고, 비화공주가 그 성벽에서 떨어지는 거를 구하게 됩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 연왕자랑 또 인연을 맺게 됩니다. 자, 비화공주와 연왕자는 의자왕의 아들과 딸이었어요. 그들은 마침 석솔과 비슷한 또래였고, 석솔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그리고 또래 친구와 교류할 기회가 없었던 연왕자는 석솔을 특히나 조금 예뻐하면서 가까이에 두는데요. 그런데 이제 석솔은 그런 연왕자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 보석을 훔치는 또 그런 과감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대단한 친구죠. 선생님 사실 그 보석을 훔치는 석소를 보면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책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석솔의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솔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러니까 주인공의 모습이 사실 아니에요. 보다 보면 얘는 뭐 하는 애지? 이런 생각을 드는 순간들이 꽤 많거든요.
자, 그런 속솔은 이 전쟁을 겪으면서 어떻게 변하게 될까, 그런 걸 보는 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왕자를 배신하면서 이제 훔친 속솔은 과감하게 두 번째 그 도둑질도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도해한테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번에 한바탕 쓸어서 이 생활을 청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훔쳐가지고 문 밖으로 던질 테니까 네가 그거를 들고 튀어라, 이렇게 계획을 짜서 도해는 못 이기는 척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해는 투자라는 거를 갖고 다니면서 항상 점을 치는 친구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사위인데요. 그 주사위 던져서 숫자가 높은 숫자가 나오면 이 오늘은 럭키의 날이다, 이런 거죠. 자, 그날 이제 도해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투자를 던졌더니 되게 좋은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비극의 일이 터집니다. 석솔이 마침 궁궐에 들어가서 보석을 훔칠 무렵 당나라군이 쳐들어온 거죠. 그 일로 석솔을 기다리던 도해는 당나라군에 의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석솔은 훔치는 가운데 막 갑자기 난리통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쨌든 보자리를 들고 도망을 가는데 그 성주 예식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명관계라는 갑옷도 등장을 합니다. 명관계라는 갑옷도 선생님 처음 알았습니다. 이 책을 보고. 백제에서 생산된 아주 그 막 훌륭한 갑옷이었는데, 실제로 황금이 아니라 노란빛을 띠는 수액이 나오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수액으로 칠한 갑옷이래요. 그래서 황금색 빛이 막 나던 갑옷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석솔은 그 갑옷을 입고 탈출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연못에 훌쩍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석솔은 이 일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벌인 일에, 근데 도해가 그 일로 죽음을 맞이했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결국 석솔은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왕 앞에까지 가게 되고 제안을 하나 받습니다. 너가 한 일은 정말 죽음을 면치 못할 일이긴 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또 비화공주를 구한 어떤 그런 공로도 있으니 이제 밀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당나라 군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고 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왕자는 어떻게든 석솔을 구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석솔을 위로하면서, 비화공주는 막 석솔에게 굉장히 실망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반면 연왕자는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한다면서 석솔이 꼭 살아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옷고리를 반으로 쪼개서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이제 연왕자의 어떤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은 석솔은 연왕자를 위해서 이 일을 꼭 완수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석솔은 진짜 목숨을 걸고 당나라 진영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끔찍한 일들을 목격하게 되고 진짜 구사일생으로 그 진영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선생님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이제 거지의 꼴로 국어를 하러 그 위장을 하면서 당나라 군영에 가는데, 그 당나라 군사들은 석솔을 그냥 매달 버립니다. 근데 그 매단 이유가 뭐냐면 잡아먹기 위해서였다는 건데, 선생님은 이 일이 전혀 없었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역사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석솔이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오게 되느냐, 이게 정말 재미가 있어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편밀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석솔은 편밀을 보면서도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고 자기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된 석솔은 마지막 의자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도 이 부분은 물론 작가님의 상상이긴 하겠지만, 의자왕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백제를 버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지키려고 했다는 모습이 최근에 역사가들이 발견한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자왕은 삼천궁녀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의자왕은 실제로 그 정치를 잘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이제 말년에 가서 그런 어떤 구설수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역사는 보통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백제의 어떤 멸망을 지켜봤던 왕이어서 그렇게 기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의자왕의 이름도 보통은 시호를 붙이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왕의 시호를 붙여주잖아요. 근데 마지막 왕이었기 때문에 의자왕은 시호가 아니라 실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의자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까지 싸우려고 했지만 이미 당의 편에 돌아섰던 예식은 의자왕을 겁박해서 협박을 해서 항복을 하라는 식으로 이제 협박하는 모습을 석솔이 보게 됩니다. 석솔은 어떻게든 그 상황을 타개시켜 보고자 하지만 연 왕자는 석솔이 죽을 것을 걱정이 되어서 석솔한테 도망치라고 하죠. 그렇게 석솔은 도망치게 되고 의자왕은 마지막으로 이제 항복을 하면서 백제는 이제 최후의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백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지는 않죠.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백제는 그 이후로도 백제를 살리고자 하는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약 4년간 그 부흥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 누구죠? 흑지상지, 그 다음에 뭐 도침, 그 다음에 복선, 이런 사람 이름들이 기억이 나겠죠? 기억이 나야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제 멸망의 사건이 있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14살이 된 석솔의 이야기를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딱 그려주고 있습니다. 석솔은 기적적으로 여동생을 만나게 되고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그 옷걸이를 반쪽해 주었던 연 왕자를 마음에 품으면서 백제의 부흥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작은 소년 병사가 되어서 임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촘촘하고 선생님이 진짜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왜 진즉 소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미안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공산성도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이 책의 배경인 웅진성은 지금의 공주의 아주 유명 관광지인 공산성입니다. 선생님 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작년에 공산성을 방문했었는데 그럼 공산성이 뭐 그냥 웅진성이지 그러고 말았던 거예요. 그냥 딱히 그냥 여기 참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너무 세운 성이 아름답고 그때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아공주가 그 성벽 위를 걷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비아공주가 걷던 그 성벽이 이 공산성의 이 성벽이구나 라는 걸 딱 떠올리니까 더 뭔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공산성을 꼭 방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산성의 그 개구멍을 통해서 오고 가던 석솔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백제의 어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막 긴장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늘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를 그냥 달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하면 선생님 같은 이런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고 이런 책들과 함께 진짜 그 공간 속에 놓여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더 가까이에 느꼈으면 좋겠고, 이런 또 책 속에 정말 주인공의 마음에 빙의해서 책을 읽는 재미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은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낼 때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것만으로 그냥 이렇게 막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인간의 선택이란 그냥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를 선생님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고, 백제 부흥에 큰 어떤 역할을 했던 흑치상지 장군이 나중에 변절을 해서 백제군과 백제군이 싸우는 그런 형국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흑치상지 장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그려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예식이라는 인물의 어떤 그런 선택, 나라의 어떤 존망을 결정하는 정체절명의 위기에 어떤 한 개인의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인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